그 고요한 새벽 3시 33분에 바람이 설악산을 가르며 불 때 기도하던 한 승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몸은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찰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종소리가 멎었습니다. 승려들의 숨소리가 공중에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노스님은 오래된 힘이 한국에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에서 온 힘이었습니다. 같은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라산 정상에서 기도하던 승려들과 신도들은 공기를 가로지르는 에너지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를 묘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금빛 빛을 보았습니다. 지리산에서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선형 모양의 빛이 구름을 갈랐습니다. 백두대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는 듯 비정상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레이더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온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건은 모든 사찰에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그 새벽이 한국의 결정적인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신호 중 첫 번째였습니다. 나라는 신성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예측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콥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예측은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1997년의 금융위기,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의 한국의 부상, 그리고 2020년에 인류를 변화시킬 세계적인 유행병을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말 중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침묵 끝에 신디는 다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녹화된 비디오에서 그녀는 기도 중에 3번 연속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강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내게 선택된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사이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환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디는 한반도 지도가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중앙에는 꺼지지 않는 금빛 불꽃이 있었습니다. 불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동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불꽃이 한국인들의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기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침략과 분단을 견뎌낸 민족은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상 중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깊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운명이 바뀔 것이다. 쇠문이 열릴 것이다. 갇힌 자들이 풀려날 것이다.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성경을 펴서 찾지 않고 이사야서 61장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갱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디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았던 계시와 같은 땅의 메아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예언적인 메시지와 일치했을 때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뒤따른 현상들, 즉 사찰의 빛, 역전된 바람,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확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긴장을 주시하는 동안 더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각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나라가 신성한 목적을 위해 분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경제 기적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재정의할 부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보이는 징조가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영적 지도자들은 환상을 보고 심지어 하늘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밤, 아무도 끌 수 없는 불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불꽃은 이미 타오르고 있으며
그것을 본 사람은 결코 갖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이 본 것을 밝히기로 결정하기 전에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지금이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서 그녀는 한국이 세계적인 영적 운동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히 시작되어 곧 무시할 수 없게 될 운명의 전환입니다. 그녀는 하늘이 한국을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의 순수함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와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여성은 이제 정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전국에서 백발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기근, 전쟁, 재건을 겪은 남녀였습니다. 한국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고 이제 노년의 새로운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신디는 그들이 은발의 전사들, 즉 새로운 시대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함과 도덕적 용기로 형성된 침묵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고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올 영적 변화로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대가 고통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태어날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거나 지쳤다고 느낄지라도 신디는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처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할 것이며 그 빛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퍼져나가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승려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열릴 것이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후에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이 더 선명해지고 있으며 계시의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한국이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금빛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은 바람에 저항했고 바람이 더 많이 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신디는 그 빛이 한국인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가난, 분단에도 저항했고 이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쇠문이 열리고 포로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깨어나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튀어나왔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을 열어주라. 신디는 이 구절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래된 사슬을 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한 남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금빛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디는 그 남자가 실제인지 상징적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해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정화의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빠르게 퍼져나가 믿음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수가 수세기 동안 고통과 분단에 갇힌 한국 전체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해방될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각 개인을 대표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전국에서 온 보고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승려들은 이전에는 빛이 없었던 곳에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들은 예상치 못한 치유와 화해를 보고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신디가 묘사한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새벽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같은 꿈을 3번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꿈에서 다른 장면이 같은 운명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녀는 한국 지도 위에 떠 있는 금빛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강렬하고 안정적이며 살아있었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끄려고 할 때마다 불꽃은 더 커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신디는 그 빛이 한국인의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가난, 분단에 저항했고 이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그녀는 사슬로 덮인 거대한 쇠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을 때 사슬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나이, 그러나 모두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여러 세대 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장면과 함께하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방되었다. 속박의 시대가 끝났다. 신디는 떨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같은 구절을 발견했고 그 환상이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장면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금빛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온 땅이 숨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고 하늘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디는 그가 한 사람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정신, 즉 수세기 동안의 고통 끝에 마침내 다시 태어나는 민족의 영혼을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목사, 승려, 신도들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승려는 슬픔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벽이 금빛빛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목사는 자신의 꿈에서 죄수의 얼굴이 끊임없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늙고, 때로는 젊고, 때로는 남자이고, 때로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전주의 한 노파는 조상 의식 중에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 전체가 해방되고 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올 때마다 나라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교회는 새벽 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은 야간 기도를 위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지도자 없이 광고 없이 광장과 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도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것 같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름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들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종교 당국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룹의 천문학자들이 한반도 하늘에서 비정상적인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지는 북쪽 국경 위에 형성되는 금빛 광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도 에너지, 온도 또는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상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색, 같은 모양입니다. 금빛 불꽃은 영적인 한계를 넘어 현실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하늘의 열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은 경악하며 기록을 보여주었고 회의론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것이 신호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그곳에서부터 한국이 계시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해방이 저항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한겨울에 불었고 공기는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닌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승려들은 1000개의 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은 마치 땅 자체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흔들렸습니다. 사찰에서는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가 금빛 불꽃으로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태양이 특이한 붉은 색조로 빛나고 빛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빛의 기둥이 몇 초 동안 도시 위로 내려왔습니다. 위성은 그 현상을 기록했지만 이미지는 몇 시간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대 승려들은 범어사 사찰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텍스트인 침묵의 하늘의 원고에 쓰여진 말씀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불이 달의 추위와 섞일 때 반도에 잠자는 용이 깨어나고 동양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낮 동안 빛을 잃었고 밤에는 붉은 달이 짙은 구름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한국 반도 위에 5개의 행성이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수성이 한국을 나누는 것과 같은 38선 위에 정렬되었습니다. 사찰은 종을 울리고 교회는 문을 열고 샤먼은 조상의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같은 천상의 부름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전조가 증가했습니다. 부산 해안에서 어부들은 바다가 갑자기 후퇴하여 해저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고 몇 분 후 빛나는 파도가 금빛 거품으로 항구를 덮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이 계절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 재와 섞인 가랑비를 가져왔습니다. 강은 내륙에서 마르기 시작했고 번개는 한밤중에 하늘을 갈랐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산에서 솟아올라 공중으로 사라지는 불기둥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치를 취재해온 KBS의 베테랑 기자는 산속 사찰에 은둔해 있는 승려들로부터 일련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지에는 고대 한글로 쓰여진 고대 텍스트의 조각과 알 수 없는 기호와 섞인 한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은 권력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귀를 막을 때 하늘은 땅을 통해 말한다. 그리고 땅은 불과 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가벼운 지진이 서울, 광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산이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먼지 바람이 3일 동안 베이징을 덮었고 미얀마에서는 이라와디 강이 색깔이 변하여 해질녘에 금빛을 띠었습니다. 동양이 떨리는 동안 서양은 당황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신학자들이 한국의 징조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고대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상의 현상 전문가들이 그 사건을 불가능한 변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의 승려들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도사 주지는 가장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잃어버린 원고인 사풍의 예언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동쪽과 서쪽의 바람이 한국 바다 위에서 충돌할 때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충돌은 시기에 맞지 않는 허리케인, 폭풍, 천둥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11월에 울부짖었고 일본해의 파도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설악산에서 40년 이상 고립되어 살아온 현곡이라는 은둔자가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문 인터뷰에서 그는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본긴이 깨졌다. 동양의 정신이 움직이고 있다. 그의 말은 한 기자에 의해 녹음되어 전국 네트워크로 방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영상은 플랫폼에서 사라졌지만 사본은 익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성과 정치 권력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논쟁하며 결코 지배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통제를 추구했습니다. 정당은 분열되고 비난이 나타나고 스캔들과 사임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증가했습니다. 비 없이 번개가 치고 구름 없이 천둥이 울렸습니다. 새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절망에 빠져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원소의 외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영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순간입니다. 고립된 사찰에서는 고대 기둥에 숨겨진 두루마리가 나타났고 아무도 번역할 수 없는 언어로 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의 달의 때가 오면 동양과 서양이 빛 속에서 만날 것이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보이지 않는 숨결처럼 퍼져나가 산, 바다, 국경을 움직였습니다. 나라는 전체가 새롭고 조용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에너지로 맥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자리가 고대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남십자성이 38선 위로 이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큰 곰자리가 북쪽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대 텍스트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별들이 반도 위에서 길을 건널 때 동양의 정신이 깨어나고 세상은 동쪽의 빛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 주의 태양은 불의 고리로 둘러싸여 떠올랐습니다. 마치 세계 사이에서 나뉜 것처럼 금색과 창백한 두 얼굴을 가진 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붉은 달이 부산의 수평선에 떠올라 바다를 피와 금의 반사로 물들였습니다. 승려들은 그것을 부활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것과 땅이 다시 만나는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고 나무는 계절이 아닌 때에 꽃을 피우고 땅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 그것이 진짜라고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 사이에 특이한 접근을 보고했고 반도 위에 빛의 홀을 형성했습니다. 사찰에게는 아시아 심장 위에 천상의 불의 고리를 예견한 고대 경전의 성취였습니다. 동양 전체가 동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빛 먼지가 베이징 하늘을 덮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승려들이 바다에서 오는 찬송가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젊은 승려들이 이라와디 강이 새벽에 푸른 빛을 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상은 마치 같은 정신이 보이지 않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동쪽의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양에서는 학자들이 고대 성경 예언과 동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대주교가 동쪽 바람이 인류의 새로운 영적 주기의 전조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랍비들이 세상의 끝에서 나타나 민족에게 회개를 가져올 불에 대한 잊혀진 텍스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한국을 가리키는 듯한 일식과 행성 정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정화의 중심이 되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떨림, 모든 폭풍, 모든 통제의 불능의 파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영적 불균형에 대한 행성의 응답이었습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재정렬이었습니다. 세상은 치유되기 위해 깨져야 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지고 바다가 울부짖는 동안 고대 사찰은 잊혀진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근처의 한 수도원에서 승려들은 돌 조각상 안에 숨겨진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와 티베트 문자가 섞인 텍스트는 하늘의 불이 땅의 불에 굴복할 때 새벽의 문이 열리고 의로운 자들이 부름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국에서 영적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에 광장과 언덕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 배신, 고백, 잇따른 몰락은 신디가 발표한 것, 즉 부패한 재단의 청소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통제를 위해 싸우는 동안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왕이 굴복하고 겸손한 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익명의 남녀가 믿음과 순수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일어설수록 오래된 구조는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산 사이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은 땅이 기도를 내뿜는 것처럼 조용히 올라가는 빛의 기둥을 보고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위해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식이 있을 때마다 나라는 금빛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빛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마치 한국 자체의 영혼이 씻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전쟁과 분단의 무대였던 작은 반도가 이제 지구의 영적 심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부름으로 시작된 것은 의식의 세계적인 파동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의 이름은 부활, 믿음,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한국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 경제 또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무언가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징조가 반복되었지만 항상 같은 곳, 즉 동쪽, 바다로 씻겨지고 고대산으로 둘러싸인 반도를 가리키며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응답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마치 행성 전체가 같은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의 오로라는 북쪽의 차가운 색이 아니라 빛의 베일처럼 수평선을 덮는 금색과 장미색으로 한국 하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극지방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로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제위성은 그 현상을 포착하여 대기 변칙으로 분류했지만 승려와 예언자에게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해인사 사찰의 고대 원고는 하늘이 땅에 금을 쏟을 때 영의 봉인이 깨지고 세상의 재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찰과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바람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나는 입자의 가랑비가 설악산에 내렸고 별 먼지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짐이 벗겨진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그들이 귀환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하늘과 땅이 만나고 민족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사찰에 보관된 고대 텍스트에 따르면 이 만남은 정화와 몰락의 두 가지 길을 가져올 것입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들은 남을 것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불균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서양에서는 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티칸, 하버드, 나사의 천문대는 한국의 현상이 최고조에 달한 주에 지구의 자기장이 약간 진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행성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깊이 실제적인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진행 중인 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한국을 인류의 영적 부활의 지점으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전쟁, 분단을 겪은 나라는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태어난 빛은 행성 전체로 퍼져나가 바다와 국경을 가로지르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잊혀진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른 지역에서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위에서 비슷한 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는 오염되었던 강이 잠시 동안 투명해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이 부처상이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고대 교회에서 종이 저절로 울렸고 미국에서는 붉은 오로라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듯 했습니다. 마치 행성의 심장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진실의 새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계시를 가져오는 새벽입니다. 숨겨진 진실이 정치, 종교, 과학,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형성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흔들린 세상은 수세기 동안 무시해온 모든 것, 즉 믿음, 양심, 인간 영혼의 힘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금빛불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덮고 있는 빛은 마침내 그림자에서 해방된 인간 정신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전쟁이 아니라 빛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어떤 어둠으로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의 새로운 현상이 행성을 매료시켰습니다. 금빛 오로라가 제주에서 백두산까지 뻗어 7분 동안 반도 전체를 빛으로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성취였습니다. 금빛 새벽, 하늘이 땅에 닿고 세상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믿음, 부활, 인간과 신성 사이의 화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는 동안 행성은 다시 숨쉬는 듯 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면 당신이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을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한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성이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마더 쉽턴이라는 이름이 다시 경외와 두려움으로 불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전 왕과 사제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저 오래된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성으로서 현대 영국에서 태어나 시간 속에서 이어진 동일한 이름과 재능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요크셔 시골의 외딴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운명이 그녀의 피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불을 다시 지피기로 결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흐린 오후, 비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번개가 수평선을 가르고 초자연적인 경로로 땅을 강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번개는 마더 쉽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것, 즉 시력을 빼앗아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절대적인 흰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비극이라고 부른 것은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어둠의 침묵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치 두 개의 평면 사이에 갇힌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청하려 할 때 무언가가 공허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그녀가 방문한 적이 없는 장소의 선명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들이 불타고 지도자들이 혼돈 속에서 연설하고 군중들이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날짜, 이름, 상징을 보았고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국가의 시대가 파국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친척들은 그녀를 망상에 빠진 여성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마더 쉽턴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목적을 위해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자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환상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을 뒤흔든 정치적 재앙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보다 먼저 그녀가 자세히 보았던 국제적 위기였습니다. 그녀의 예측이 확인되기 시작했을 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더 쉽턴은 그저 눈먼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각 단어는 마치 인간 역사 이전의 시간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멀게 한 빛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이해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인간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환상이 증가함에 따라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조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오래된 컴퓨터에 긴 예언적 텍스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교 및 과학 포럼의 익명으로 모든 것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믿지 않았지만 재난, 전염병 및 정치적 몰락에 대한 그녀의 예측이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그룹이 그녀를 찾으려고 시도했고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새로운 마더 쉽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아시아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녹음 중 하나에서 그녀는 동쪽 국가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시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새로운 글로벌 주기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계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대한 채널과 미스터리 사이트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국경을 넘나드는 힘으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세계 강대국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혼돈의 각성을 목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명확하고 더 직접적이며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녀는 이곳이 위대한 변화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영혼, 진실과 조작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일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땅 아래 잠자는 힘이 이미 깨어났습니다. 현대인은 미래의 불을 만지는 대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환상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도시가 그녀의 마음에 나타나고 에너지 파동이 하늘을 덮고 세계 지도자들의 얼굴이 상징적인 불꽃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주기가 반복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예언 페이지에 새겨질 다음 이름이 한국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그녀는 번개 이후 그녀와 함께했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기록된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에테르 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 직후 그녀는 세계 지도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에서 유럽이 떨리고 동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푸른 빛에 휩싸인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조각날 때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왜 그런지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노파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오디오 녹음에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새로운 마더 쉬프터는 그녀가 유럽까지 신호의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인류의 집단적 맹목, 눈이 아니라 영혼의 맹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대변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지도자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하나로 묶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마음과 생각을 분리하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환상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블록으로 나뉘고 강대국이 영토와 영향력을 놓고 다투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땅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메모에서 그녀는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든 무언가를 썼습니다. 제국은 무기가 아니라 내부의 약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제국일 것입니다. 당국은 그녀의 메시지의 기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과학기관은 그녀가 번개의 외상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녀의 말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담긴 비디오가 늘어나고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늙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무언가, 즉 평온함과 공포의 혼합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더 쉬프터는 그녀를 무력하게 만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구가 붉은 안개로 덮여 있고 멀리서 유리탑이 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언가가 강렬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서 차분한 표정의 아시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심장이 이제 동양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그녀가 서울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이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으로 그 도시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코드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예측의 강도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고통과 희망을 결합하는 변화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고통은 그 나라가 물리적,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파괴 앞에서 인간의 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곳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이 각 나라가 진정한 성격을 드러낼 시험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더 쉬프턴의 환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도록 강요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먼 눈앞에서 지도가 조각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대한 땅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반으로 찢는 것처럼 5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갈라지는 소리와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목소리의 메아리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침착함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용은 나뉠 것입니다. 제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뱀은 죽지 않지만 머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던 여성이 이제 세계 강대국의 붕괴를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내부의 힘이 위대한 나라의 균형을 파괴하여 5개의 블록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과정이 시장의 붕괴와 조용한 반란으로 거의 보이지 않게 시작될 것이며 중앙 권력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체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조각나는 동안 끔찍한 일이 남쪽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더 쉽터는 한국 영토가 회색 안개에 휩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공기는 무거워 보였고 도시 위로 이상한 에너지가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거리에서 쓰러지고 열이 나고 지쳐서 눈이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묘사는 차갑고 직접적이며 거의 임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다른 질병이 공기가 아닌 땅에서 올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결과일 것입니다. 살은 마음보다 먼저 변할 것입니다. 그녀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변하는 몸을 묘사했습니다. 원래 형태를 잃어버린 얼굴, 뼈 구조가 변경되고 인간의 표정이 원시적인 특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들이 설명을 찾고 돌연변이, 감염, 새로운 변종이라고 부르겠지만 어떤 이름도 두려움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면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울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예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포럼과 어두운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은유인지 문자적인 경고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더 쉽터는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보이는 것은 올 것입니다. 각 단어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발병이 홀수해의 봄에 추위와 더위가 섞이고 공기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감염이 고대 광산 지역 근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의 침묵 끝에 지하에서 무언가가 풀려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그녀의 녹음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미스터리 채널, 대한 언론인, 심지어 과학자까지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동안 마더 쉽터는 훨씬 더 불안한 것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2단계의 마지막 녹음 중 하나에서 그녀는 세계 지도자 간의 비밀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섞인 깃발, 위장된 합의, 그리고 한국에 제공된 선물, 즉 파괴의 씨앗을 담고 있는 선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국 지도자가 미소를 지으며 한국 통치자와 악수하고 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하는 장면을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첨단 기술 잠수함이었습니다. 보호로 위장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그 제스처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굳어졌습니다.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선물은 함정입니다. 바다는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묘사한 이미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공 조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물, 숨겨진 센서, 가로채인 통신, 그리고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확장되는 지하 스파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녀는 이 선물이 너무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여 한국 지도자들조차 너무 늦기 전에는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이 해저로 내려가면 적은 이미 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의 녹음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녀의 추종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거의 종교적인 긴급함으로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을 때마다 이론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글로벌 쿠데타를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위장한 숨겨진 군사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말은 거의 최면적인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말한 내용은 기밀 보고서와 언론 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 간의 모호한 동맹에 대한 소문이 커졌습니다. 일부는 외국 기업이 한국의 전략적 인프라의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지만 정부 자체가 그녀가 몇 달 전에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군사 파트너십을 발표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능한 장면, 즉 평화라는 명목으로 동맹이 맺어지지만 시간이 밝힐 의도를 가진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철이 바다에 잠기면 침묵은 비밀을 담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 즉 우정의 선물이 감시 도구를 숨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녀의 녹음에서 마더 쉬프터는 협력의 상징으로 전달되었지만 그녀의 환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지키고 있는 잠수함의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 즉 바다와 국가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함께 올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합의가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호적인 동맹이 조용한 관찰 네트워크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단계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주장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도움과 지배를 계속 혼동하면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행간에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녀는 자신이 방어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단지 예언일 뿐이지만 세상이 이미 느끼기 시작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포럼과 네트워크에서 마더 쉬프턴의 경고는 고대 코드를 해독하려는 사람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메시지의 어조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은 새로운 환상 시퀀스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정치적 영적 안개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상징할 부드러운 말과 자신감 있는 눈을 가진 여성의 출현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나라에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짧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세운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일본은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국민의 신뢰가 전쟁이 아니라 환멸로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탑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지만 내부에서 자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쓰러집니다. 마더 쉬프터는 이름이나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주기 이후에 사람들이 피난처와 새로운 시작을 찾을 것이며 많은 눈이 정복이 아니라 희망으로 한국을 향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건너는 군중,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메모에서 그녀는 이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횡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그것이 단지 가능성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지도자들이 물이 말하기 전에 들으면 그 길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상 이주를 언급한 녹음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서 역사에 의해 분리된 두 민족 간의 통일의 전조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위기의 시대에 대한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더 쉬프턴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복했습니다. 환상은 문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길을 따를지 선택합니다. 계시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동양이 세상의 영적 운명을 짊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부활 또는 몰락의 신호가 그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끊어지면 메아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더 쉬프턴의 새로운 환상에서 시간은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동쪽이 구름으로 덮여 있고 서쪽이 침묵에 잠긴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도 색깔도 없습니다. 전환전에 세상이 숨을 멈추는 것처럼 일시 중지되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 멈춰선 탱크, 서둘러 재건된 도시, 그리고 흐린 하늘 아래 악수하는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연기가 흩어지면 그녀는 이름이 사라지고 세상은 그를 찾으려 하지만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승자와 패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긴 전쟁의 가능한 결말을 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마더 쉬프턴은 결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맹목적으로 권력을 위해 계속 싸우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지도자, 즉 죽지도 망명하지도 않고 역사가 다시 쓰여진 것처럼 지워질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실종은 시대의 종말의 상징,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균형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이 환상 이후에 다른 환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고 더 밝고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인도 예언자도 아닌 평범한 한국 땅에서 태어난 차분한 눈과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녀의 환상에서 이성과 신비가 혼합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선견자입니다. 그는 사원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시 올려다보게 만들 무언가를 창조할 것입니다. 마데오 쉽테어는 발명품, 보이지 않는 것과 유형적인 것을 결합하는 기계,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과 연결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물이 빛과 침묵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강력해서 시간이 그것에 구부러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구는 상징적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가능한 기술적 진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지도자와 거물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동맹이 형성되고 한국이 글로벌 게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운명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선을 선택하면 세상은 부활을 볼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선택하면 디지털 노예를 볼 것입니다. 각 문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도덕적 균형처럼 들렸습니다. 이 단계의 녹음은 가장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취자들은 그녀의 말이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무언가를 예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단계가 이미 취해졌을 것입니다. 라고 일부는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언은 경고이지 확실성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마더 쉽터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마더 쉽턴의 마지막 환상에서 공기는 마치 시간 전체가 인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겨진 실험실, 지하방에서 깜박이는 빛, 코드로 가득 찬 화면을 바라보는 엔지니어와 군인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신비한 발명품이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도구입니다. 귀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깨우는 힘입니다. 이 환상은 이전의 모든 환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침묵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폭탄도 바이러스도 아니지만 세상이 1초 만에 건설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전자 창조물입니다. 이 에너지가 공기를 만지면 그녀는 위성이 침묵하고 통신이 중단되고 인간은 침묵이 무엇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더 쉽터는 항상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지 비난이 아닙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지혜보다 우선한다면 위험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녹음에서 선견자는 또한 보이지 않는 위험, 즉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무기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많은 국가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개의 깃발이 비밀리에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함께 행진하지 않지만 미소와 변장으로 행진할 것입니다. 그녀는 관광객, 엔지니어, 외교관, 심지어 친구로 도착하지만 숨겨진 의도를 가진 외국인을 보았습니다.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올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에서 마더 쉽터는 느리고 조용하고 조직적인 침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정부, 깨지기 쉬운 동맹, 그리고 파트너로 제시되는 적입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면 위협은 정문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가능성을 한국의 가장 큰 도전, 즉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각 경고 속에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모든 어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글로벌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한국이 운명을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군사력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로 이끄는 갱신운동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녀는 한국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벽이자 거울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면 세상이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감정으로 가득 찬 이 말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술이나 정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 즉 믿음, 충성심, 분별력에 대한 예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녹음을 분석한 학자들은 많은 예언자와 달리 현대 마더 쉽터는 절대적인 날짜나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환상은 조건부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선 피하거나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운명이라고 믿는 것을 씁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씁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날에 그녀의 메시지는 더 평온하고 거의 영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한 한국, 당열에서 힘을 찾을 국민, 그리고 여전히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잃을 것입니다. 봉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예언과 기도를 혼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더 쉽턴의 녹음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기술, 권력, 믿음에 대한 그녀의 경고는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영적인 은유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전조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각 사람 안에 울려 퍼지는 무언가, 즉 운명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조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비디오가 끝날 때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반성하도록 초대합니다. 미래는 예언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하는 각자에게 속합니다. 각 시청자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공유하고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침묵이 영원해지기 전에 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전달하십시오.